녹화를 선생님이 하는 건 집에서 혹시 잘 안 되면 다시 보라는 의미로 녹화를 하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꼭 챙겨서 보도록 하세요. 자, 앞쪽에 질문 2-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나? 아, 그게 아니라 뒤쪽이지? 뒤쪽에 2-. 자,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지수도구 함수의 미분이었죠. 맨 처음 배운 게 극한이었지. 근데 극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식 변형하는 게 너무 좀 복잡한 거야, 그치? 귀찮고 복잡하고 눈에 잘 안 보여, 변형하는 게. 또 극한 공식이 조금 더 복잡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굴 가지고? 미분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거죠, 그쵸? 제 아무리 극한이 복잡하다더라도 로피탈을 쓰면 풀립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극한 공식을 반드시 외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줬잖아. 로피탈을 써서 풀면 좋긴 하는데 굳이 로피탈을 쓰지 않아도, 그지? 혹은 로피탈을 쓰면 더 복잡하기 때문에 공식으로 간단히 풀 수 있는 거는 풀어야 한다. 그래서 공식을 반드시 외우라 그랬습니다. 너무 로피탈만 써서는 안 돼요. 자, 하지만 이런 문제는 그냥 쉽죠. F'E는 3이다. F'E는 2의 제곱 마이너스 2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거를 미분해버리도록 하죠. 자, 요거는 x제곱하고 lnAx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곱의 미분을 써야 돼요. 앞에 거는 미분하면 2x, lnAx 플러스 x제곱 곱하기 뭐죠? ln을 미분하면 역수죠. 거기다 두고 ax 미분한 거 a 곱해줘야 되죠. 그렇죠? 합성함수니까. 합성함수인지 아닌지는 뭘로 판단한다 그랬죠? 이렇게 판단한다 그랬죠? 요 값이 뭐가 아니다? x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조건 합성함수인 거야. 자, 그리고 이제 b는 미분하면 사라지죠. 자, 따라서 2x ln ax 더하기 a분의 x. 요것도 약분되네, 그렇죠? 자, 얘네도 약분되고 얘네도 약분되니까 x 됐지.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세요. F'E다. 자, 그럼 2 ln a 플러스 2죠. 요 놈이 3,2가 돼요. 그렇죠? 3,2가 됐다는 거는 여기가 2이고 여기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가 얼마면 돼요? 1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ln a2가 1이었다는 것은 a2라는 요 진수값이 얼마면 돼요? 2면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1이다.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f2다. f2니까 여기다 대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2제곱 ln a2 플러스 b죠. 근데 아까 구했다시피 a가 1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ln 2가 되니까 2제곱 더하기 b잖아요. 이게 누구랑 같아? 2제곱 마이너스 2랑 같아야 되죠. 따라서 b 값은 얼마?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a, b가 쉽게 구해지지. 그래서 결국에는 뭐를 잘해야 된다? 미분을 잘해야 되는데 합성함수 미분을 잘해야 되는 거야. 뭔 소리지? 누가 소리 지르지 않았냐? 자, 아무튼 합성함수 미분을 잘하자. 요거. 자, 다음에 옆으로 가서 3-1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를 핵심적으로 공부한다? 삼각함수를 핵심적으로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극한 공부한다면 미분하는 거예요. 그럼 끝나. 자, 3-1 가도록 하죠. 너무 높다. 자, x값 위에서 뭐가 가능하다?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뭐가 가능한 거죠? 연속인 경우에 미분이 가능합니다. 연속인 경우에 미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연속인 걸 쓰고 싶지만 어차피 우리는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미분을 해야 됩니다. F'X. 자, 요거 다항식 미분하면 A가 되죠. X는 2 이상.
자, 요거는 거듭 제곱이죠. 거듭 제곱을 미분하면 자기 자신은 그대로 나와요. 그럼 여기다 누굴 곱해야 되죠? ln 2를 곱해야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거, 요 값이 뭐는 아니죠? x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부분을 뭐 해야 돼요? 미분해야 되는데 미분해봤자 이건 1이니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지, 맞니? 원래는 이 부분도 미분해줘야 되죠? x가 아니니까. x가 아니면 무조건 합성 함수야. 그게 몸의 베이스여야 돼. 무조건 함수.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풀이 연속으로 문제를 풉니다. 자, 2보다 큰 우함수, 우함수, 2보다 작은 좌극한 이렇게 되겠지. 우극한, 좌극한 2 대입합시다. 2a 더하기 b는 2 대입하니까 2의 0제곱 1이 될 거고요. 자, 이제 미분으로 풀면 되겠죠. 미분 가능한 경우. 자, 2보다 큰 우미분, 2보다 작은 좌미분. 자, a는 2 대입하니까 2의 0제곱 곱하기 ln 2. 따라서 a는 뭐가 돼요? ln 2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2ln 2 더하기 b가 얼마? 1이 되니까 b 값은 1 마이너스 2ln 2 이렇게 되겠죠. a하고 b가 생김새가 뭐 좀 특이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a 더하기 b로 가볼까요? a 더하기 b하면 얼마가 되냐? 1 빼기 2ln 2에다가 a 값이 ln 2죠. 더해주니까 얼마? 1 빼기 2ln 2. 이거 답이지 뭐. 됐지? 끝? 됐죠? 이걸 뭐 이쁘게, 소리 2ln이가 아니라 1 빼기 ln이 이렇게 답 쓰면 됩니다. 뭐 이걸 이쁘게 쓸 수 있긴 있을 거야. 어떻게? 요 2를 ln2라고 바꾸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뭐 굳이 이거를 이렇게까지는 요거를 이렇게까지는 굳이 안 써도 돼. 됐니? 여기까지만 써도 돼요. 굳이 여기까지 뭐 쓰라고 하면 하겠지만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그 답지가 빠답이라서 이렇게 써졌을 가능성이 많을 거야. 근데 본인이 이렇게 썼더라도 이건 정답 처리하시면 됩니다. 정답 처리. 왜냐면 지수와 실수, 그치? 로그하고 이런 이제 뭐 실수 값들은 굳이 이렇게 막 정리 안 해도 되는 거야. 자, 뒤로 넘어갈게요. 3-1번. 자, 본인이 지금 미분 계산을 정확하게 잘 하고 있는 건지만 판단을 해. 그게 되고 있다면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가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를 바라보는 학생들, 자, 미분, 로피탈을 적용하지 않는 친구들은 이걸 이렇게 바라봅니다. 극한 공식을 아주 잘 외운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은 요 마이너스 2라는 거를 잘 분리하는 거죠. 어떻게? 2의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4의 x제곱 마이너스 1. 됐니?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풀고요. 이렇게 연결해서 푸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그렇게 풀라고 유도를 하는 거야, 이 문제가. 근데 우리는 웬만하면 하나의 방법만 쓰자. 자,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데요. 지수, 함수, 극한을 배우고 나서 미분을 배우기 때문에 당연히 극한 공식을 적용하는 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만 외우자? 이것만 외우자라는 거야. 선생님 다시 말하자면 이게 1이다라는 것만 빨리 알아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요게 ln a다라는 것만 빨리 알아라 이 말이야. 됐어요? 또 x분의 ln 1 더하기 x 얘가 얼마다? 1이라는 거를 빨리 알아라. 그 다음에 x분의 로그 a 1 더하기 x 얘가 얼마다? ln a분의 1이다. 이걸 빨리 알아라 이 말이야. 보고 바로 찾아라 이 말이야. 나머지 막 숫자 덕지덕지 붙어있는 건 안 봐도 돼요. 왜? 나머지는 다 로피탈로 끝내면 되는 거거든. 됐니? 자,
그래서 두 번째 로피탈을 합니다. 왜 로피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x가 0으로 가고 아니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간단 말이야. 0분의 0꼴이니까 로피탈을 쓰면 돼. 정리 로피탈 알지? 로피탈. 자, 분모가 0이 되기 전까지 계속 미분하면 되는 거야. 자, 미분하니까 얼마나? 2다. 자, 2의 x제곱 미분하면 우리 외웠죠? 거듭제곱은 자기 자신 ln 2. 4의 x제곱 ln 4 됐죠? 끝났잖아. 뭐 극한 공식 모르겠어. 그치? 필요 없단 말이야. 자, 2분의 얼마죠? 0대 1 하니까 ln 2. 0대 1 하니까 그냥 ln 4죠. 그쵸? 자, 요 4라는 거는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고 2분의 ln 2 더하기 2 ln 2 따라서 2분의 3 ln 2 이렇게 되겠죠. 끝. 됐니? 별거 아니죠. 너무 극한 공식만 가지고 풀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미분을 이용한 로피탈 풀이를 더 많이 해보세요. 알겠죠? 그러면은 굉장히 그 미적분 툴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극한과 관련된 문제는 몇 개 안 돼요, 실제로. 근데 그게 보통 이 형태만 나와, 주로 쟤만 나와, 학교 시험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가능하다. 그 다음 요것만 알면 되죠. 요게 2다. 됐죠? 요거. 혹은 1 더하기 x분의 x제곱 얘도 2다. 맞죠? 그래서 얘네 둘을 정리하면 1 더하기 0의 무한대제곱 얘가 2다. 맞니? 요거를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얘랑 얘는 서로 뭐다? 역수관계다. 이게 극한 관련된 내용에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요거랑 요것만 주로 나온다. 나머지는 다 로피탈로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로피탈이 자기가 좀 어색한 친구들은 자꾸 써보세요. 왜? 미적분 툴은 연산만 잘하면 된다 그랬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자, 3-1번 했고요. 이제 4-1번 가보겠습니다. 자, 4-1번 가니까 일단 뭐가 눈에 보이죠? x가 0을 향해서 갑니다. 분수꼴이니까 당연히 0분의 0꼴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문제는 풀리지가 않겠지. 극한이기 때문에. 따라서 x값 0을 대입하면 첫 번째 a 곱하기 0 더하기 b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b는 0이 되겠죠. 자, b가 0이 됐으니까 야 넌 좀 사라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면 되죠? 여기서 로피탈을 쓸 수 있는데요. 자, 로피탈을 쓰지 않고 푸는 게 더 좋다 이거야. 이런 경우는 써도 되는데. 왜냐면 여기가 지금 뭘로 돼 있죠? 곱으로 돼 있죠. 곱으로 돼 있으니까 얘도 미분하고 곱하고 뒤에 미분하고 곱하고 이 짓거리를 해야 돼. 이건 시간 아깝잖아. 맞니? 근데 특정한 형태가 눈에 보여요. 요 부분에 요거. 맞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공식이 너무 눈에 보이는 공식이라서 굳이 로피탈을 쓰지 않아도 되겠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공식을 안 써먹진 않아요. 자, 그러면 누가 빠져나오죠? a분의 1 빠져나오겠죠? 보이니까 빠져나오고 여기서 x를 제곱한 거니까 뭐 해줘? 분리시키면 되겠죠. x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곱하기 x분의 ln 1 더하기 x. 자, 요게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자, 그렇다면 a분의 1 곱하기 요거 1이죠. 요거 1이죠. 요거 3이죠. 따라서 a는 얼마죠?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맞니? 자, 그래서 3a 더하기 b가 되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자, 3a 더하기 b. 그럼 3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0이니까 답은 1이 된다. 훨씬 빠르죠, 이게? 로피탈보다는 좀 더 빠른 거야, 이거는. 자, 특별하게 변형이 없죠. 특별한 변형은 없고 뻔히 보이는 공식이야. 기본 공식.
뭐 여기다 뭐 계수에다 뭐 곱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 훨씬 쉬운 거다. 넘어가도 될까요? 오히려 이런 건 로피탈이 더 빠르겠죠, 그렇죠? 이런 건 로피탈이 개 빠르죠, 그렇죠? 왜? 식이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이런 걸 로피탈로 가면 돼요. 자, 다음에 7-1번 가보겠습니다. 5-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말고 질문 없니? 넘어간다. 5-1번, 5-2번. 여러분 이거 다 이제 또 우리 중간중간에 테스트 보니까 잘 보시고. 학력평가는 10월 추석 이후에 본대. 10월 중순 정도. 자, 5-2번 가보죠. 함수 fx가 이렇게 돼 있는데 x값 0에서 연속이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연속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죠?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fx와 f0가 서로 같다 이런 말이잖아요. 맞니? 함수 fx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x는 0에서 연속한다. 그러니까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같으면 되겠네. 자, f0 물어본 거니까 극한값 구하면 되는 거네. 아, 그래서 리미트 x가 0을 향하는데 야, 이 fx가 뭐냐라고 봤더니 여기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뭘로 나눠버리자? 얘로 나눠버리자. 2에 2분의 x제곱 빼기 1 곱하기 x 곱하기 2의 x제곱이다. 자, 아이고 딱 봤는데 생김새가 그냥 지저분해 보여. 맞니? 근데 2의 거듭제곱은 미분하기도 편한 놈이야. 맞니? 자, 따라서 로피탈 바로 써버리면 되죠. 자, 분모 먼저 쓸까요? 자기 자신 나오죠? 그런데 뭐 해줘야 돼요? 요거 미분한 거 곱해야 되겠죠. 됐니? 다음에 1은 사라질 거고요. 요거는 곱의 미분이죠? 앞에 거 미분하면 1. 자기 자신 플러스 x 한 다음에 뒤에 거 미분. 맞지? 끝. 0 대입하면 되겠죠. 0 대입하니까 2의 0제곱 곱하기 2분의 0 대입하니까 2의 0제곱 플러스 이거 0이 오죠. 따라서 얼마다? 2분의 1분의 1으로 2가 된다. 심플하죠? 따라서 요 값은 얼마? 2. 자, 로피탈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로피탈이라는 거를 여기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 다음 삼각함수에서 또 써요. 그러니까 삼각함수에서는 진짜 로피탈 안 쓰면 날라갑니다. 여러분 진짜 변형하다가 죽어요. 여러분들이 배수 과정을 왜 싫어하죠? 삼각함수에서 그 변형하는 것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변형만 하면 안 하면 충분히 풀어.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 없잖아. 뭐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다. 그럼 이게 코사인 세타다. 답변하면 어려워하진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뭘 어려워한다? 뭐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로 이루어진 막 분수식의 합이나 막 곱이 있어. 근데 그거를 얼마냐 물어보면 못 풀어 잘. 그런 게 귀찮잖아. 근데 거기다가 리미트를 붙여요 이제. 그 식에다가 여러분이 하기 싫어하는 그 식에다가 리미트를 붙이니까 머리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간단하게 풀어주게 만드는 게 누구다? 로피탈이다. 그래서 나는 로피탈을 굉장히 강조해요. 다른 선생님들 모르겠어요. 그냥 뭐, 야 이거는 쓰다가 안 풀리는 것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쓰지 마 그러겠지만 나는 그냥 쓰라. 왜? 어차피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는 로피탈로 푸는 게 아니야.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는 결국에 해석이 먼저 되냐 안 되냐가 관건이지 풀이 과정에서 로피탈을 쓰냐 못 쓰냐는 영향을 못 미쳐요. 근데 기본 문제는 다 로피탈로 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걸 적재적소에 잘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 자, 다음에 7-1번 가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여기 함수 fx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놈 위에 점입니다.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lna예요. 그럼 이게 무슨 점이죠? 접점이지.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아, 요거 미분해야죠. 그죠? 미분해야지 접선의 기울기. 자, 미분합니다. 거듭제곱 미분이니까 자기 자신인데 이거는 무리수 2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붙어야 돼? ln이 붙어야 돼. 3의 x제곱도 자기 자신 나와. 누가 붙어? ln 3이 붙어야 돼. 자, 이제 여기다가 누구를 대입한다? 2를 대입하면 되겠죠. 2를 대입하니까 2 ln 2 3 ln 3 이렇게 되죠. 자,
자, 얘가 누구다? ln a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거 로그 계산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나는 여기까지 썼는데 이걸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ln 4죠? 올라갔으니까. ln 27이죠. 그쵸? 올라갔으니까 세제곱. 더했으니까 둘이 뭐예요? 곱해야 되겠죠. 108. 따라서 a는 108이죠. 다음 7-2번 가보도록 하죠. 마찬가지지 여기도. 자, 함수 fx가 이렇게 있는 건데, 자, 요 놈 위에 점입니다. 그럼 당연히 얘가 뭐예요? 접점이죠. 자, 접선의 방정식이 얘죠. 자, 여러분,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야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미분 들어갑니다. 자, 요거 선생님이 계산하는 방법 알려줬죠. fx 곱하기 2의 x제곱이죠. 그렇지? 요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fx 더하기 f'x 그 다음에 2의 x제곱 맞나요? 이렇게 하면 좀 더 빠르다 그랬어. 그렇지? 자, 따라서 2의 x제곱인데 얘가 그대로 적어지고 얘를 뭐하죠? 미분한 걸 적어주면 되는 거죠. x 더하기 a를 그대로 적어주고 요거 미분한 거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계산이 좀 더 빨라지죠. 두 번 쓸 필요 없지. 자, 그런데 여기다 내가 뭐를 집어넣었다? 2를 집어넣은 거죠. 2를 집어넣으니까 그때 기울기가 누가 나온 거야? 2가 나온 거야. 그치? 요게 2가 나온 거야. 자, 그러면 2를 넣어봅시다. 2를 넣어보니까 얼마죠? 2 더하기 a 곱하기 2의 1제곱이죠. 그럼 얘가 얼마다? 1이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fx는 x 빼기 1 곱하기 2의 x제곱이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다 누구를 대입해요? 2를 대입하니까 얼마가 나오죠? 0이 나와버리죠. 따라서 이게 0이라는 거예요. 1,0. 그럼 다 풀었죠? 자, 1,0을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예요? 2잖아, 이제. 그대로 이제, 근데 우리 b만 구하면 되죠, 그쵸? 그럼 y에서 누구 빼요? 0 빼고, 기울기 2고, x에서 1 빼면 되니까, y는 2x 마이너스 2. 따라서 b 값은 누구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a 값은 마이너스 1. 따라서 이거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이거는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질문은 다 한 번에 이렇게 하면 다 한 거야. 또 있어? 말해. 또 있어. 지금 말해, 알겠지? 자,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언제 반복하냐? 5단원에서 또 반복해요, 연산을. 알겠죠? 지금 정리가 안 되면 5단원에서 또 할 수는 있는데 정리를 해놓고 가야지, 그치? 그래야 좀 더 빨리 하지. 계속 반복하는 거야, 연산이. 자, 질문 없다? 질문 없어?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다. 자, 하단에 보면 여러분, 자, 다음 다운 넘어가세요. 자, 삼가함수 덧셈 정리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은 자, 이거를 삼가함수의 덧셈 정리와 삼가함수의 극한을 다 해버릴 수도 있을 거야. 다 해버릴 거야. 다 해버리고, 다 해버려야 돼. 해버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삼가함수의 미분법, 그지? 삼가함수 미분법만 하고 끝낼 거야. 알겠니? 오늘도 이렇게 두 개를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교재가 끝나 있을 거예요. 자, 봅시다. 나중에 여러분들 교재가 끝나고 나면은 선생님이 라이트 셀이나 이런 거를 좀 줄게. 그지? 단원 정리를 한번 또 해보자. 자,
갑니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가 현재 나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자 공식만 봐도 토 나오죠? 다 외워야 됩니다. 못 외우면 못 풀어요. 다 외워야 돼요. 자, 곱셈 공식보다 더 짜증납니다. 생김새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지? 다 외워야 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냥 보기만 하세요. 다시 앞으로 갈 거니까. 자, 여기 보니까 이 덧셈 정리를 증명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 증명하는 과정은요, 여기 보면서 그냥 할게요. 알겠죠? 자, 선생님, 제가 이걸 증명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나요? 안 해도 돼. 알겠지? 증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못 해도 됩니다. 다만 어떻게 해서 제가 나왔는지 이렇게 수긍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왜? 이걸 증명을 하고 시험에 내지는 않거든요. 자, 다만 우리가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만 볼 텐데요. 자, 점 P를 나타내는 자, 요 점이 있고요. 점 Q를 나타내는 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때 점 P를 나타내는 동경을 알파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점 Q를 나타내는 동경을 베타라고 놨어요. 얘를 알파. 됐니? 자, 그러면 이때 요 점의 좌표랑 요 점의 좌표를 어떻게 쓸 거냐라는 거야. 자, 우리 요걸 한번 볼까요? 요건 건너뛰고. 자, 요렇게 한번 볼까요? 자, 배수 다시 이제 삼각함수입니다. 자, 삼각함수에서 우리 좀 많이 중요했던 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점 A가 있어요. 그러면 요 점 A에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얘를 알파라 놓고 어떻게 하죠?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요 길이를 그냥 임의로 1이라고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1이라고 놓으면 1분의 얘가 뭐가 되죠? 1분의 얘가 사인 알파가 되겠죠. 1분의 높이가 사인 알파지. 그러니까 이 높이 값이 뭐가 돼요? 사인 알파가 되겠죠. 다음에 1분의 밑변이 바로 뭐가 되죠? 코사인 알파가 되겠지. 따라서 이 길이 자체가 코사인 알파가 되죠. 1분의 사인 알파는 사인 알파, 1분의 코사인 알파는 코사인 알파. 배수 과정이 했던 거야. 근데 선생님이 뭘 또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를 또 말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걸 하라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동경에 뭐를 구하라?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라고 하면 자, 이번에 각이 이렇게 됐겠죠, 알파가. 요때 야, 사인 알파 어떻게 구해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여기다가 보조선을 딱 그어요. 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랑 이루는 거 같이 보이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직각삼각형을 걷는데 방향. 그러면 안 되고요. 왜 안 되냐? 얘가 뭐죠? 얘가 시초선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동경이에요. 그러면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은 알파가 실제로는 아닌 거야, 그치? 그래서 요각을 가지고 구한다.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됩니다. 요거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 높이는 뭐가 되죠? 사인이 되고 밑변은 코사인이 되잖아요, 그렇지? 이 방법을 여기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그어주니까 점 Q는 뭐가 되죠?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가 되겠죠? 봐봐, 코사인이 밑변, 사인이 높이잖아. 그러지? 자, 배수 과정에서 했던 거 여러분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 기억 못하시면 이 다문이 엄청 힘들어요. 자, 다음에 요 알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죠? 요렇게 보조선을 그어주는 거니까 밑변분의 밑변하고 높이, 밑변이 코사인, 높이가 사인이야, 그치? 그래서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가 되는 거예요. 됐죠? 항상 밑변이 코사인이라는 거 잘 기억하세요. 높이가 사인이 되는 거건 잘 기억하시고. 자, 그럼 이제 두 점이 나왔으니까 무엇을 할 수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호조선을 그어서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요 길이. 자, 두 점 사이 길이니까 뭐 하면 돼요? 빼서 제곱하면 되겠죠. x 길이 빼서 제곱하고 y 길이 빼서 제곱하면 빼서 제곱 빼서 제곱 루트 됐니? 자, 양변 제곱하니까 pq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를 제곱하면 뭐가 되느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코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코사인 제곱 베타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얘는 뭐가 돼요? 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사인 제곱 베타 마이너스 2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지? 그러면 자 더해주니까 어떻게 되죠? 쌍코 P 쌍코 P 맞니?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1이잖아 맞니? 그래서 1 더하기 그다음 마지막에 이거 둘이 묶으면 되는 거죠? 그게 여기 있는 거죠. 됐니? 자 그러면 이제 PQ 제곱은 이렇게 정리가 된 거네요. 자, 근데 우리는 덧셈 정리가 필요한 거야. 덧셈 정리에 나온 공식을 유도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어떤 법칙을 이용한다?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합니다. 자, 코사인 법칙 공식이 뭐죠? 요거죠. 자, 여기가 A가 있고 B가 있고 여기가 C가 있다. 맞지? 자, 그러면 요게 C 뭐였다? 요것이 뭐 각이 뭐 A였다. C였다. 그지? 여기가 요렇게 A였다. 됐지? 요 각이 A였다. 자, 요 각이 A가 되면은 자, A 제곱. 자, 마주 보는 변. 양변 끼인 각이 있죠. 그렇죠? 양변 끼인 각이 있고 마주 보는 변을 그리고 싶으면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런 공식이 있죠. 그렇죠? 자, 요거를 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까먹었을까 봐 공식은 다시 한 번씩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나 이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대수책을 피세요. 그럼 됩니다. 자, 그럼 가보죠. PQ 제곱은 자, 요거 제곱은 여기 삼각형 보이죠 이제?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죠. 그렇죠? 양변 끼인각 맞니? 근데 그 끼인각이 이제 뭐가 됐어요? 알파 빼기 베타죠. 알파에서 베타를 뺀 요 각이 알파 빼기 베타잖아요. 자, 그래서 요 길이 1이고 요 길이 1입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안 썼어. 자, 1제곱 더하기 1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B인가 됐죠? 제곱 더하기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B 똑같이 한 거죠. 자, 그러면 얘는 2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죠. 그러면 얘랑 얘랑 이제 같은 거잖아요. 같으니까 야 사라져, 야 사라져. 남는 것만 체킹.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공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자 여기 보자. 이렇게 해서 나온 거지. 그럼 또 넘어가고 자 그냥 그렇게 해서 나왔다라는 것만 알면 돼. 뭐 이거를 막 깊이 있게 해석 안 해도 됩니다. 해석 안 해도. 자, 그럼 이제 각변환이 또 필요하죠. 각변환. 자, 각변환은 뭐냐? 우리 배운 거. 자, 얼싸안코죠, 그쵸? 자, 각 사분면에서 플러스가 되는 삼각비의 값들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각변환 중요하죠, 그쵸? 어떤 경우에 바뀌죠?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탄젠트로, 탄젠트는 역수로 바뀌지, 그치? 그 다음에 파이나 2파이 같은 값들이 나오면 그대로 받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자,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세타가 4사분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인은 뭐를 가져? 마이너스를 갖게 되는 거죠. 그치? 자,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4사분면인데 코사인은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코사인 세타가 됐겠죠. 요게 각변환이지, 그치? 요게 또 가볍게 되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건 이제 뭘 써놓냐? 자, 봐봐.
방금 우리가 했던 증명 과정이 뭐였죠?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는 뭐다? 코사인 더하기 사인이지, 그치? 맞니? 자,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치? 자, 코사인은 자, 코를 막 때렸어, 그치? 코를 막 때리니까 어떻게 나? 코피가 막 싸서 나오는 거 됐니? 코피가 막 싸, 됐니? 코피가 막 싸, 막 쏟아져, 됐니?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돼, 됐니? 자, 그러면 자 여기 요 마이너스 베타 자리에 누구를 대입한다? 베타 자리에. 요 베타 자리에 누구를 대입해요?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하는 거죠. 요 베타 자리에. 그러면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여기 다 대입돼 있네, 그치? 자, 여기다가 자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하면 여기는 알파 더하기 베타. 여기는 마이너스 베타 대입하면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베타가 됐겠죠? 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사인 베타가 됐겠죠. 그래서 자, 이 공식과 이 공식의 차이점만 보세요. 자, 차이점만 보세요. 다른 거는 보지 마시고요. 차이점만 딱 봐. 자, 코사인 알파 베타는 포 플러스 싸야 됐니? 자,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포 마이너스 사인이야, 그치? 마이너스 싸. 그래서 마이너스면 플러스고 플러스면 마이너스니까 이 공식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죠? 합의 공식만 외워두면 얘는 그냥 공짜로 부호만 바꾸면 되죠. 플러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 됐니? 그래서 이것만 외워두시면 되네. 여러분 여기는 그냥 다 외워야 돼. 방법이 없어. 증명에 큰 의미가 없다. 자, 다음에 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했던 요 공식에다가 뭘 대입해요? 지 마음대로 그냥 막 대입하는 거야. 요 자리에다 누구를? 얘를 또 대입하는 거지. 됐네? 됐습니까? 그러면 자, 얘가 하나라고 보면은 그지? 이렇게 쪼갠 거잖아요. 싸 맞니? 그러면 이제 얘가 2분의 파이니까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요. 여기도 사인 2분의 파이니까 코사인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되죠? 사인이라는 것은 싸고 또 싸고 됐죠? 싸고 또 싸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싸고 또 싸고 됐네? 그러면 반대로 이제 또 봐봐. 요 사인에서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싸고 또 싸고인데 여기가 플러스면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의 덧셈 정리는 하나만 외우면 돼요. 나머지는 부호만 바뀌어요. 알겠죠? 요거 안 적으셔도 됩니다. 앞에서 다시 설명. 자, 그러면 여기 하단에 자, 우리 탄젠트라는 거 뭐였죠? 공식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맞죠? 그러면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야. 그럼 코사인 공식이 뭐였죠? 싸 플러스면 마이너스. 사인은 싸고 또 싸고 여기 플러스 맞지? 자, 이거를 뭘로 나눠요? 얘로 나누는 거죠. 얘로 나누는 거. 얘로 나누면 얘는 1이 됐겠죠? 얘로 나누면 얘는 이렇게 바뀌었겠죠? 자, 얘로 나누면 얘도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약분되니까. 자, 얘로 나누면 코사인 알파가 약분되니까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자, 그럼 얘가 뭐죠? 탄젠트 알파예요. 얘가 뭐죠? 탄젠트 베타예요. 자, 얘가 뭐예요? 탄젠트 알파, 얘는 탄젠트 베타예요. 맞니? 그러다 보니까 공식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자, 외울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탄젠트, 그지? 총을 쏴
알파니까 1마 그치? 야 임마 됐니? 탕 야 임마 그치? 탕 국어 임마 그치? 탕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겠지. 자 외우는 거는 본인 알아서 외워. 외우는데 여러분들 요거 자 다시 가봅니다. 모든 삼각함수의 공식은요 어디서 나온다? 요 6개에서 나와요. 자 다시 말합니다. 저 6개만 외우면 나머지는 변형이 돼요. 근데 저 6개를 못 외우면 변형이 안 됩니다. 나머지를 내가 혹시 까먹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변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 6개는 반드시 외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몇 개만 외우면 되죠? 3개만 외우면 되죠. 자 여기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밑줄 치고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 요 3개만 외우세요. 요 3개만 외우면 밑에 3개는 부호만 바꾸면 되거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막상 숙제하면 오히려 극한보다 미분보다 A가 더 싫어요. 이 단원이 학생들이 제일 오답이 많은 단원 실제로 우습게. 자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사인은 공식이 뭐다? 싸고 됐니? 싸고 됐지? 싸고 자 코사인 자 코피가 막 쏟아져 됐니? 됐지? 자 코 막 싸 됐지? 코피가 막 쏟아져. 자 그 다음에 탄젠트 탕 야 임마 됐지? 야 임마 너도 탕 됐지? 죽어 탕 됐죠? 자 이때 부호만 조심하면 돼. 여기 야 임마 됐지? 야 임마 했으니까 여기 플러스가 돼요. 됐니? 사인은 부호가 동일해요. 플러스면 플러스. 근데 코사인은 플러스일 때 막 쏟아져 코피가 됐니?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야. 부호를 좀 외워야 됩니다. 부호를 잘못해서 풀린 경우도 있으니까. 탄젠트는 야 임마 됐죠? 그럼 여기 플러스가 될 거야. 요것만 잘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잘 외워졌다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누구를 증명하느냐? 요 3개를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선생님이랑 같이 증명하는 과정을 볼 거예요. 보고 추가적으로 공식을 또 적어 볼 거야. 됐니? 자 봅니다. 사인 2알파가 나오는 이유. 여러분 이건 적도록 하세요. 얘는 증명이 필요 없어요. 증명 과정도 복잡할 뿐더러 우리가 문제 풀 때 이 증명 과정이 하등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 요 1번, 2번, 3번을 만들어내는 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공식을 못 외우더라도 이건 할 수 있어요. 왜냐? 자, 사인 2알파죠. 자, 지금부터 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대각 공식이라고 해요. 자, 공식 잘 보십니다. 여기는 응용력 필요 없어요. 그냥 공식 보고 푸는 거니까. 사인 2알파는 사인 알파 더하기 알파죠. 사인 알파 더하기 알파니까 무슨 공식을 써요? 이 공식을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저 공식을 쓰니까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가 되는 거죠. 결국에 뭐가 되죠?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덧셈 정리만 하면 밑에 있는 대각 공식이 정리가 됩니다. 이 대각이라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대각이라는 건 각이 2배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각이 이렇게 2배가 됐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공식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르면 문제 풀 때 다 막혀요. 자, 코사인 2알파전
코사인 2알파도 코사인 알파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역시 무슨 공식? 요 2번 공식을 써놓으면 되겠죠? 베타 자리에 알파가 들어간 것 뿐이에요. 따라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알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되겠죠.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에요. 자, 이렇게 처음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처음 등장을 하는 거죠.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식을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 공식 기억납니까? 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코사인 제곱 알파는 얼마나 1이다. 됐니? 사인 제곱 쌍, 코사인 제곱 코 1이 P야. 쌍, 코, P. 됐니? 쌍, 코, P 공식이 있는 거죠. 자, 요 공식이 적용이 되려면 각의 크기가 이렇게 같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변형해서 여기다 대입합니다. 자, 코사인 제곱 대신에 누구를 대입하면 되죠? 1 사인 제곱 알파를 대입을 하면 되겠지. 따라서 1 사인 제곱 알파라는 공식이 나와요. 다음에 이번에 사인 제곱 대신에 뭐를 대입해도 되죠? 사인 제곱 대신에 1 코사인 제곱 알파를 대입해도 돼요. 따라서 이번에는 2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기도 합니다. 됐지? 자, 코사인 제곱 대신에 1 사인 제곱, 사인 제곱 대신에 1 코사인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거 세 개를 다 쓸 줄 알아야 돼요. 자, 다음에 세 번째 탄젠트 2알파죠. 자, 탄젠트 2알파도 마찬가지로 탄젠트 알파 더하기 알파예요. 그럼 어떤 공식을 쓰는 거죠? 이 공식을 쓰는 거죠. 자, 저 공식을 쓰니까 1 탄젠트 알파 탄젠트 알파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알파 이렇게 되죠. 따라서 뭐가 됩니까? 1 탄젠트 제곱 알파분의 2 탄젠트 알파 이렇게 되겠죠. 1 탄젠트 제곱 알파분의 탄젠트 알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꼭 외워줬으면 하는 공식은 요겁니다. 요거는 반드시 외우도록 하세요. 이거는 잘 안 써먹긴 해요. 자주 써먹는 것들이 있어요. 뭘 외우냐? 요거를 잘 외워놓으세요. 그럼 얘가 쌍코피 공식으로 바로 유도가 돼요. 알겠지? 근데 이거는 거의 자동적으로 나와요. 이건 엄청 많이 씁니다. 이거는 지나쳐도, 그지? 지나치게 강조해도 괜찮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합니다. 이제 반각 공식. 자, 반각 공식 갈 건데요. 책이 없죠? 책이 없는데 여러분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 시험에 다 나오니까. 그리고 이걸 못하면 복잡하게 푸니까 외우도록 하세요. 반각 공식. 자, 반각이니까 이번에 말 그대로 각이 어떻게 됐다?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자, 공식 같이 봅니다. 반각 공식은 누구를 이용하냐면요. 자, 요 둘을 가지고 이용하는 거. 요 둘을 가지고 반각 공식을 써요. 자, 어떻게 쓰냐? 코사인 2알파가 그냥 선생님 쓸게요. 자, 코사인 2알파가 뭐죠? 1 2 사인 제곱 알파고요.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럼 무슨 현상이 생겼냐? 요 각하고 요 각이 어떻게 됐죠? 절반이지, 그치? 2알파의 절반이 알파. 맞니? 그럼 나는 누구를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자, 요 둘을 계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사인 2알파는 1 2
사인 제곱 알파다. 이항하도록 하죠. 2 사인 제곱 알파는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죠. 그럼 사인 제곱 알파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 자, 두 번째, 얘랑 얘를 정리하도록 하죠. 코사인 2알파는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다시 이항을 합니다. 자, 2 코사인 자, 2 코사인 제곱 알파는 1 더하기 코사인 2알파죠. 따라서 코사인 제곱 알파는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2알파가 되죠. 자,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요. 잘 보세요. 문제를 풀 때 얘가 반각이냐 아니냐를 쉽게 찾으려면 누가 이 부분이 이렇게 생겨먹으면 반각인지 아닌지 눈에 잘 안 보이지, 그치? 안 보이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서 외우는 거예요. 외우기는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는 2분의 자, 요 알파가 2분의 세타로 바뀌었으니까 요 2알파는 뭘로 바뀌어야 돼요? 세타로 바뀌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죠. 자, 코사인 제곱 알파가 2분의 세타로 바뀐 거니까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바뀌면 되겠죠. 알파가 2분의 세타가 된 거니까 2알파는 세타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요 각이 다 절반이다. 그럼 요 각은 요 각의 2배야. 그래서 대각 공식에서 나온 공식을 변형한 게 반각 공식인 거야. 그러니까 항상 각은 2배 관계해야 돼. 여기도 그러잖아. 봐봐. 각이 2배야. 근데 뒤에 나와 있는 건 절반이야. 맞니? 다 절반이잖아. 절반. 맞죠? 말만 배각이야. 여기가 2배로 돼 있다고 보이니까. 근데 뒤엔 다 알파예요. 반각 공식도 마찬가지야. 절반인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눈으로. 그럼 여기는 당연히 2배가 돼야 돼. 절반 2배. 됐니? 이 관계가 지켜져야 돼. 자, 이거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이거 엄청 많이 나와요. 미친 듯이 나와요. 됐지? 미친 듯이 나와요. 자, 이 반각 공식은 여러분 식변형에서도 많이 쓰지만 이거 어디서 제일 많이 쓰냐면요. 적분에서 제일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했던 적분은 뭐죠? 다항식 적분이죠. 근데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 지수 로고 미분하고 했잖아. 이제 앞으로 삼각함수 미분할 거잖아요. 삼각함수 미분했으면 적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분할 때 쓰이는 공식이에요. 근데 식변형 할 때도 많이 쓰여요. 알겠니? 식변형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자, 집에 가셔서요. 이 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풀어보시는 겁니다. 자, 반드시 풀어보셔야지 실력이 느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 그냥 바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교재 자체가 양이 좀 적어요. 양이 좀 적어가지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는 없어요. 많이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이 교재를 그래도 좀 하면서 빨리 하면서 다른 걸 좀 주고 싶어요. 빨리 끝내고. 알겠지? 빨리 끝내고 세미나 이런 거를 좀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학원에서 뭐 학예평가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빨리 하고 한 번 더 다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공식은 다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하단에 있는 것들은 다 외우셔야 되는 거죠. 선생님 방금 적어준 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알겠죠? 다 적었냐? 안 적었냐? 다 적어야 돼. 아마 적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하단에 봅니다. 여러분, 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 이런 개떡 같은 문제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로 이런 거 아마 나올 거예요.
미리 물어보는 거 나왔다. 됐니? 아니 뭐 그냥 이것도 없어. 근데 갑자기 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 있을 거야. 사인 75 이런 거 갑자기 막 물어볼 거야. 오케이? 그러면 뭐 삼각형의 넓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제. 자, 미적분 2에서 이 덧셈 정리에 대한 기초적인 문제만 풀었다 하더라도 이제 3학년 2학기 삼각비에서 못 푸는 문제가 있다. 그냥 뭐 해야 되냐? 뭐 가미가제 해야지, 그치? 가미가제 거의 그 정도 수준이야. 못 푸는 문제가 없다는 거야. 웬만한 건. 자, 사인 105도죠. 우리 105도 계산 못하죠. 왜? 특수각 빼고는 못해요. 30도, 45도, 60도 빼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제 덧셈 정리를 배운 거죠. 어떻게? 60도하고 45도의 합으로 분리할 수 있죠. 근데 이거 무조건 무슨 각으로만 더하고 빼야 돼요? 특수각으로만 더하고 빼야 되겠죠. 왜? 특수각이 아닌 건 대학교 가서도 몰라요. 30도, 45도, 60도 가지고 더하고 빼면 되는 거예요. 자, 60도, 45도 더해주니까 105도가 나오더라. 그러면 사인 덧셈 정리가 뭐죠? 싸고 또 싸고 싸고 또 싸고 맞지? 60, 45, 60, 45 싸고 또 싸고. 자, 그 다음에 계산만 빨리 하면 돼요. 사인 60도 얼마나? 2분의 루트 3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코사인 60도 2분의 1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자, 이거는 4분의 루트 2죠. 얘는 4분의 루트 2지. 이런 식으로 끝내는 겁니다. 어렵지가 않아. 이런 거는 시험 문제로도 안 나와요. 근데 덧셈 정리가 이렇게 적용된다는 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코사인 75도입니다. 자, 코사인 75도. 75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30도와 45도의 합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코사인 합은 어떻게 합니까? 막, 싸. 그치? 코피가 막 쏟아졌다. 막, 싸. 순서는 30, 45, 30, 45는 그대로죠. 그쵸? 자, 계산.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사인 45, 아니,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사인 30도 2분의 1.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4분의 루트 6이죠. 4분의 루트 6. 끝났지? 자, 마지막. 탄젠트 15도. 15도는 어떻게 만드냐? 60도에서 45도 빼면 되겠죠. 아니, 근데 이거 45도에 30도 뺐네? 뭐 그건 알아서 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자, 탄젠트는 어떻게 한다? 야 임마, 그치? 근데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됐겠죠. 플러스일 때 야 임마잖아, 그치? 여기 1 플러스 탕. 근데 여기 플러스니까 여기 마이너스 됐죠? 탄젠트 45도는 1,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이거 당연히 계산을 하시면 되겠지. 자, 여기까지만 만들면 계산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과연 이게 시험에 나오냐? 나오진 않아. 자, 근데 여러분 남는 시간 동안 개념 확인 1번을 지금 풀어보세요.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계산만 할 줄 알면 됩니다. 풀어보세요. 풀고 나면 종이 칠 거예요. 여기 봅시다. 자, 여러분 이게 외우려고 하다기보다는 복생공식처럼 자주 쓰다 보면 외워요. 자주 쓰다 보면.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합성이라는 게 하나 있잖아요.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교과 과정에는 없다고 하지만 이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문제를 또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합성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볼 텐데요. 얘는 공식을 먼저 외우고 들어가는 게 더 편합니다. 공식을 먼저 외우고 들어갑니다. 자, 뭘 외우고 들어가냐? 자, 요거 그대로 선생님이 여기다가 써놔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A 사인 세타와 B 코사인 세타가 있어요. 자, 삼각함수의 합성이라는 것은 탄젠트는 절대 못합니다.
사인하고 코사인만 서로 가능해. 근데 이때 각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야. 세타라고. 자,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서로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나의 함수를. 근데 여러분 앞에서 오늘 외우진 않았지? 그냥 풀어본 공식이 뭐야? 덧셈 정리가 있었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니까 사인 덧셈 정리든 코사인 덧셈 정리든 이 둘은 반드시 사인과 코사인으로만 묶어져 있지. 그치? 탄젠트만 혼자 탄젠트로 식이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얘를 하나의 합성함수 형태로 하나의 삼각비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인으로. 그럼 여기는 사인 세타도 있고 코사인 세타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더하긴 더할 건데 하나는 세타 있을 거야. 근데 하나는 모르니까 알파라고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앞에는 뭔지 몰라. 앞에는 뭔지 모르는데 요거 정리해 볼까요? 정리해 보면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세타 사인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을 여기 있는 어떤 값이랑 분배했을 때 누가 나와야 돼요? A 사인 세타가 나와야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얘랑 분배를 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B 코사인 세타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 되지? 자, 얘랑 분배했을 때 A 사인 세타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들어오는 거죠? 코사인 알파분의 A가 들어올 것 같지만 그럼 여기서도 약분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들어올 값도 정의해서 외우는 겁니다.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여기도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그러면 잘 봐봐. 이렇게 분배할 때 누가 나와야 돼요? A 사인 세타가 나오니까 얘랑 곱한 게 A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알파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A. 그 다음에 얘랑 곱해서 B 코사인 세타가 나와야 되니까 자 사인 알파 얘랑 곱한 게 B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사인 알파가 뭐가 된다?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B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거를 코사인으로 제가 만들고 싶은데요. 자, 코사인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뭐라고 하면 되죠? 코사인 이번에는 세타예요. 그런데 코사인은 공식이 뭐죠? 마사사야, 그렇지? 근데 여기가 플러스가 있죠. 플러스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여기서 세타에서 알파를 빼버리면 돼요. 항상 합성을 할 때는 이 앞에 들어가는 값이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으로 고정이에요. 됐니? 식 만드는 것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증명이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자, 그러면 얘도 여러분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한 다음에 괄호하고 뭐가 되죠? 코사인 세타 코사인 알파 플러스 사인 세타 사인 알파 이렇게 되겠죠. 이제 분배를 합니다. 이 값하고 이렇게 분배를 하고 이 값하고 이 값을 이렇게 분배해 주니까 뭐가 나오더라? 코사인 알파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얘가 돼야 되지, 그렇지? 코사인 세타가 있으니까 얘가 돼야 돼. 그럼 B가 나와야 되니까 코사인 알파가 루트분의 B가 되는 거고요. 여기 사인 알파는 누가 된다? 분배를 해서 A 사인 세타가 돼야 돼요.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A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더럽게 복잡한데요? 더럽게 복잡한데요? 뭘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 내용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뭐만 하면 된다? 사인과 코사인에서 각이 같다면 하나의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그게 바로 합성이다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공식은 무조건 하고 이건 외우셔야 돼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사인으로 합성하든 코사인으로 합성하든 무조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그걸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에 대한 간단한 예제를 하나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있느냐? 요 하단에 요런 놈이 하나 있어요. 자, 이런 놈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걸 풀어보는 거고 선생님하고는 다른 걸 할 거야. 됐니? 요렇게 다른 걸 할게. 문제를 만들면 되니까. 자, 갑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거를 가보도록 하죠. 이거 풀어보게 할 거니까 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답을 새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 1번. 거꾸로 하면 돼요. 루트 3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자, 이 두 사인과 코사인을 하나의 삼각비로 만들고 싶은 게 합성이야. 됐니? 그러면 자,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각이 똑같기 때문에 이제 합성이 가능합니다. 합성을 할 때 자, 첫 번째는 자, 어떻게 되죠? 루트 자, 누구를 제곱한다? 요거를 제곱하고요. 여기 앞에 1이 있는가? 요거를 제곱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얼마가 되죠? 3 더하기 1. 자, 이제 뒤에는 사인. 자, 세타 하면서 자, 여기 사인인데 두 각을 어떻게 해야지 빼기가 되는 건가요? 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뭔지 모르니까 일단 알파. 그다음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2가 됐고요. 사인 세타 빼기 알파까지는 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궁금하냐? 이 알파가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야. 이 각이 도대체 얼마지? 찾아보면 되는 거죠. 어떻게 찾아봐요? 전개하면 됩니다. 자, 전개. 사인 세타 빼기 알파가 뭐예요? 사인 세타 코사인 알파 빼기 코사인 세타 사인 알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요 2라는 값을 얘랑 분배할 거예요. 분배를 했는데 누가 나오는 거죠? 루트 3 사인 세타가 나오는 거지. 그러지? 써봐요? 안 써봐도 되겠죠? 자, 이렇게 곱한 게 루트 3 사인 세타야.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뭐를 할 수 있다? 아, 코사인 알파가 2분의 루트 3이구나, 얘가.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 얘랑 분배를 할 거예요. 분배했더니 누가 되는 거죠?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잖아. 코사인 세타가 나와. 얘랑 분배했더니 그러면 이 사인 알파가 뭐가 되는 거죠? 2분의 1이 되는 거죠. 어라? 사인이 2분의 1이고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인 그런 알파는 얼마가 되죠? 그런 알파는 몇 도야? 30도잖아요. 그렇죠? 6분의 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을 수 있다. 알파 자리 대신에 6분의 파이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쓸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하나 더 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있어요. 자, 선생님은 하나의 방법으로만 합성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한 번은 해보되 이따 풀 때 요건 한 번 해보되 이건 쓰지 마세요. 사인으로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코사인으로 만드는 건 가급적 하지 마세요. 어차피 합성은요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은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게 더 좋다. 알겠지? 사인만 사용해도 상관없으므로. 네, 됐죠? 자, 그럼 이거는 선생님이랑 뭘로 해보자. 코사인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사인하고 코사인을 하나의 삼각함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앞에 개수, 앞에
이번에는 누구로 만들고 싶어요? 코사인. 그러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가 있으니까 여기 세타가 있을 것이고요. 각을 더해야지 빼야지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는 플러스니까 빼야 되겠죠. 이것 때문에 내가 하지 말라는 거야. 왜? 빼면 됩니다. 사인은. 코사인은 더하실 때 빼야 돼요. 이게 짜증난단 말이야. 그치? 별거 아니지만 신경 써야 되잖아. 자, 그래서 루트 2가 되고요. 코사인 세타 빼기 알파예요. 자, 그러면 이 코사인의 덧셈 정리가 머릿속에 있는 친구들은 이 알파 값이 벌써 눈에 보여요. 자, 왜? 루트 2 한 다음에 이 코사인 덧셈 정리 뭐예요? 플러스 싸 이렇게 되는 거지. 맞니?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얘랑 분배했더니 뭐가 나와야 돼요? 코사인 세타. 맞니? 코사인 세타가 나와야 되니까 이제 코사인 알파는 얼마가 돼요? 루트 2분의 1. 맞지? 그럼 이번에 요 루트 2를 얘랑 분배하는 거죠? 그랬더니 누가 나와요? 사인 세타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사인 알파가 누가 돼요? 루트 2분의 1. 아니 그렇다면은 알파가 누가 된다? 45도가 돼야 될 거 아니야? 4분의 8. 됐니? 따라서 요 식은 어떻게 된다? 루트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4분의 8가 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삼각함수 합성을 왜 하고 있느냐? 바로 최대 최소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는 이미 대수에서 공부했어요. 보통 어떻게 하죠? 한 문자로 정리합니다.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는 한 문자 하나의 삼각비로 정리한 다음에 그거를 2차 함수로 풀 때도 있고, 그지? 아니면 산술계로 풀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풀이들이 있겠지, 그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풀이들. 근데 단순히 합성만 하더라도 이 사인과 코사인, 원래는 이거 우리 최대 최소 못 구하죠. 왜 못 구하죠? 하나의 삼각비로 정리가 안 됐으니까 못 구하는 거야. 근데 얘네 둘을 하나의 삼각비로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요것만 봐도 할 수 있죠. 잘 보세요. 요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최대 최소 얼마니라고 하면 답 나와버리죠. 네. 최대값은 2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죠. 왜 그러죠? 사인의 최대 최소가 2하고 마이너스 2거든요. 거기다 2배 쓰니까 2하고 마이너스 2. 자, 얘는 최대 최소가 얼마죠? 코사인은 어찌됐든 마이너스에서 1까지야. 거기다 루트 2를 곱했으니까 뭐가 돼요? 최대값은 루트 2가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겠지. 이해됐나요? 이 취지를 가지고 합성을 하라고 하는 거야. 근데 꼭 최대 최소만 가지고 이 합성을 하는 거냐? 아니야. 어떤 경우는 하냐면은 식 자체가 좀 복잡해. 근데 그 식을 내가 좀 변형하고 싶어. 그럴 때도 합성을 씁니다. 각을 맞춰주기 위해서. 삼각함수는요, 이 각이 핵심이에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그 각을 맞춰주기 위해서 변형하는 값으로 사용되기도 해. 알겠지? 그래서 그런 연습들이 좀 필요하다. 자, 근데 하나만 좀 더 해보도록 하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3 사인 세타 더하기 4 코사인 세타. 자, 요 경우는 자, 루트 한 다음에 3제곱 더하기 4제곱 한 다음에 자,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하나로 정리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웬만하면 사인으로만 하셔라. 코사인으로 한다고 해서 칭찬하지는 않아. 알겠지? 사인으로 정리하자. 여기 누가 들어와요? 세타가 들어오기 알파가 들어왔겠죠? 덧셈이니까 덧셈. 자, 그럼 여기까지 썼어요. 5 사인 세타 더하기 알파까지 썼어. 그럼 알파가 선생님 뭐죠? 자, 그럼 이걸 정리해 봅시다. 사인 세타 코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세타 사인 알파. 자, 해봤더니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했을 때 누가 나와야 돼요? 얘네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코사인 알파가 얼마가 되죠? 얘가 5분의 3이 돼야 돼요. 맞지? 이렇게 공부
6배에서 4 코사인 세타가 나오려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5분의 4가 돼야 돼요. 그러면 사인이 5분의 4고 코사인이 5분의 3이 그런 특수각이 있니? 없죠. 그러니까 삼각함수 합성은요. 굳이 이 각을 몰라도 상관없는 거야. 몰라도. 그러니까 빠르게 형태만 만들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거야, 이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게 제일 핵심인 거야. 그리고 내가 이거를 사인으로 정리할 거냐, 사인으로 정리할 거냐, 코사인으로 정리할 거냐를 빨리 결정하면 되는데 결정권도 선생님이 준다고요. 코사인 하지 마시라고요. 됐죠? 사인만 가지고 하세요. 편안하게. 뭘 굳이 뭐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고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한 번은 바꿔보세요. 그래서 지금 풀어보세요. 개념 확인 문제 2개 풀어보세요. 지금 풀어보세요. 자, 아마 오늘은 숙제가 개똥만큼 적을 거야. 알겠지? 개똥만큼 적을 거야. 갔다 오세요. 자, 개똥만큼 적을 거니까 집에서 열심히 여러분들 그래. 한 번에 가. 한 번에 가서 볼 다 보고 와. 내가 다른 걸 숙제로 내주고 싶은데 안 내주고 뒤에 진도 나가야 돼서. 알겠지? 이걸 내주면 또 오답을 해야 되잖아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또 진도가 늦어져.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쌤이 여러분 이거 원래 이고등학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게 하려고 뽑아놨단 말인데 다음에 시킬게요. 오늘 좀 예상한 만큼 진도를 못 나갔어. 예상은 저기 극한까지 나갔어야 되는데 못 나가서 아쉽긴 하다. 이거는 여러분 교재가 아무리 어려운 교재라고 해도 방법이 똑같아서 심화 문제는 없습니다. 저 유형 자체. 그냥 형태만 만들 줄 알면 끝. 화장실? 물 마시고. 자, 그리고 천천히 할 거니까 부족하지 않게 여러분 따라오시면 됩니다. 진도를 막 부산하게 나가거나 그러진 않은 거니까.
절대 어려워하지 마시고 손으로 다 주구장창 푸는 거야. 알겠지? 연산이 갖춰지면 알아서 잘 돼요. 근데 그 연산이 여러분 대수보다는 좀 나아요. 알겠죠? 대수보다는 좀 낫고 그 다음에 미적분 원보다는 당연히 복잡하겠지. 근데 왜 대수원보다 낫냐? 대수는 여러분 식변형을 많이 해야 되는데 미적분은 식변형보다는 그냥 미분만 잘해도 막 풀려요. 적분은 조금 어려워요.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안 해보던 적분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뭐 미적분 풀 자체가 뭐 새로운 미분 적분 극한 계산하는 것이 뭐 문제인 거지.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죠. 이번 분기에 연산 정확하게 하세요. 그래서 두 번 다시 하지 않도록. 알겠지? 두 번 다시 이 기본 과정을 하지 않도록 지금 열심히 하시고. 어려운 거 하면 좋죠. 근데 그건 나중에 해도 돼요. 뭐가 전제가 됐을 때 내가 여기 있는 공식을 다 외우고 자유자재로 연산을 할 수 있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아요. 근데 그게 막 자유자재로 안 되니까 어려운 거야. 아무리 이게 쉬운 교재를 하더라도 여러분 차분하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숙제가 뭐 적어도 상관없어요. 있는 것만 정확하게 풀어봐. 정확하게. 자, 보니까 합성은 다 한 것 같네요. 자, 하셨으면 질문 없죠? 있나요? 있으면 하시고요. 없으면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표형 1번 보도록 하죠. 자, 대표형 1번은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그쵸? 맞니? 그치? 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선생님하고. 자, 여기 보니까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것은 뭐야?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되겠죠? 싸고 또 싸고. 자, 그러면 사인 알파가 있으니까 3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너는 3이고 너는 1이고 너는 2루트 2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기가 알파. 자, 코사인 베타니까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가 베타.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3이고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사인 알파가 얼마입니까? 3분의 1. 코사인 베타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는 3분의 2루트 2. 사인 베타는 2분의 루트 3. 따라서 6분의 얼마입니까? 1 더하기 2루트 6. 이렇게 해서 끝내면 되겠지. 됐니? 자, 다음에 여기는 자,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는 뭐예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잖아요. 외워져 있어야지. 코사인 알파는 3분의 2루트 2, 코사인 베타는 2분의 1, 사인 알파는 3분의 1, 사인 베타는 2분의 루트. 따라서 자 6분의 얼마가 되죠? 2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죠. 분리하든 말든 그건 나중에 하시면 돼요.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죠? 1마. 그지?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저기 있죠. 그렇죠? 2루트 2분의 1 곱하기 루트 3분의 자, 여기 얼마? 2루트 2분의 1 더하기 루트 3이다. 야, 이거 정리해야 되네. 자, 정리를 좀 해야 돼. 아무튼 이게 계산이 귀찮아. 자, 1 빼기 루트 3분의 2루트 2분의 1 더하기 루트 3이다. 샥 사라지네. 그쵸? 자, 그럼 이제 유리화하면 되겠죠. 그쵸? 1 빼기 루트 3분의 1 더하기 루트 3. 자, 유리화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2분의 요거 제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얼마?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3. 됐지? 자, 이렇게 중간중간 잠깐 암산을 했어. 자, 아무튼 이런 문제는 뭐만 잘하면 된다? 공식만 잘 외우면 된다. 단,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자, 이런 거 조심하세요.
자, 이게 쉬워 보이는데 막상 시험에 나오면은 잔실수들을 해요. 그 무슨 실수를 하냐면은 요런 거. 자, 알파가 지금 어떻게 됐죠? 이거 2사분면이죠. 베타도 2사분면이죠.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가 2사분면에 있으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얼싸안고에 의해서 부호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 부호를 정확하게 따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건 조금 쉽게 나온 거고 조금 여러분 틀리게 하려면 이 각을 조금 지저분하게 주면 많이 틀려요. 아이들이. 알겠죠? 그런 것 좀 조심하시고. 자, 대표형 2번은 별표하도록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아마 3학년 2학기 과정에서 이런 내용 배웠을 거예요. X축이 있는데요. 굳이 Y축까지 그려보자면 이렇게 직선이 있습니다. 자, 이 직선 L을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죠? 당연히 기울기는 n일 거예요. 뭐 이걸 모르는 친구는 없겠지. 자, 이때 늘 나오는 말이 있죠. 직선과 x축이 이루는 이 각 세타 맞니? x축과 직선이 이루는 각 세타를 이용하게 되면 이 기울기 m은 누구랑 같다? 탄젠트 세타랑 같다라고 하죠. 그렇죠? 왜냐?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고서선을 이어주면 x분의 y죠. 그렇죠? 밑변분의 높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래서 이를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기울기를. 근데 웃긴 거는 자, 직선이 꼭 이렇게 원점을 지나진 않아도 되는 거예요. 원점을 지나지 않고 자, 이런 식으로 그려줘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지나든 상관없는 거죠. 맞네?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얘는 기울기가 1이에요. 얘는 기울기가 2분의 1이에요. 자,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 자, 이루는 예각이니까 이게 뭐죠? 교각이죠. 그렇죠? 교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 그때 탄젠트 세타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수능에도 나와요. 수능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학교 시험에도 단골 출제 문제예요. 엄청 중요하다는 거 알겠죠? 자, 갑니다. 저거 좌표면에다 그리지 마세요. 자, 기울기가 1자리예요. 그 다음 기울기가 2분의 1자리예요. y는 뭐죠? 2분의 1x 마이너스 1.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좌표표면 필요 없어요.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예요? 그냥 이 각만 물어본 거잖아요. 이 각만. 그치? 그러면 이 각이 자, 세타긴 한데 도대체 이 세타가 뭐냐? 또 나한테 물어보는 게 지금 탄젠트 세타인데 이거 어떻게 풀라는 거냐? 자, 기본 틀이 이거라는 거예요. 자, x축하고 이루는 각이 세타가 되면 그게 바로 뭐다? 탄젠트 세타를 통해서 기울기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다. 그러면 자, 요 x축을요. 잘 보세요. x축이 자, 요 자리에 있어도 되고요. 어떻게? 얘를 이렇게 올려서요. 이렇게 해도 똑같습니다. 이 이루는 각 세타라는 거. 맞니? 그렇지? 자, 얘를 이렇게 내려도 상관없어요. 내려도 여긴 세타예요. 동의각에 의해서. 평행선만 보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한다? x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겠지. 그치? 맞니? 근데 그 x축을 어디다 그어버리자? 여기다 그어버리자. 만나는 점이다. 평행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됐니? x축과 평행한 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 그럼 이제 요게 뭐가 되죠? 알파. 요게 뭐가 되죠? 베타. 됐니? 그러면 이제 이 세타라는 건 뭐가 되죠? 알파 빼기 베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는 탄젠트 세타는 뭐가 돼요?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가 되는 거죠. 그럼 공식이 나와버리죠. 1
더하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되겠죠. 자, 그림은 이렇게 다시 그려놓으세요. 알겠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푸는 친구는 완전 이거 너무 뭐 개판이 알겠지? 이렇게 그림을 임의로 그려서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얘가 뭐라고요? x축 평행이동이야, 그렇지? x축과 평행한 놈이다. 자, 그럼 이제 탄젠트 알파가 뭐냐? 탄젠트 베타가 뭐냐? 그것만 구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구할 수 있겠죠? 탄젠트 알파는 뭐예요? 요거를 동경으로 갖는 거잖아요. 기울기는 1. 자, 여기서는 탄젠트 베타가 뭐예요? 동경과 이루는 각 얼마? 2분의 1. 그치?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1 더하기 얼마죠? 1 곱하기 2분의 1이지. 그치? 그 다음에 1 빼기 2분의 1. 말아서 2분의 3분의 2분의 1으로 약분해서 얼마가 되죠? 3분의 1. 끝났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 자, 요거는 중요하니까 꼭 적어놓고 밑에 숙제를 해보세요. 요것만 풀 줄 알아도 요 덧셈 정리해서 한 문제는 무조건 맞춰요. 이게 나오니까 시험에.